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4월 7일 오후 2시 5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JP모건 자료예요. JP모건 자료고 여기 골드만 자료에 의하면 JP모건 소스는 JP모건 소스고 골드만이 분석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단위는 빌리언이에요. 빌리언인데 그냥 숫자로 말할게요. 원래 예상치로는 179였는데 올해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8% 줄어든 165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원래 203만큼 예측했는데 195, 이 예측치보다 4% 줄어든 195. 그래서 최근 반도체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죠? 작년보다도 훨씬 괜찮죠? 올해도 보시면 이 작년은 150일이었고 올해는 165잖아요. 내년에는 195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실적은 작년보다 무조건 더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EPS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로 자료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즉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은 줍줍의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씩 줍줍의 기회라는 거예요. 언제 반등 칠지는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반등 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씩 줍줍의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물리신 분들은 겁나서 파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반도체에 물려있지만은 뭐 무서워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최소 1년은 보고 투자한 거거든요. 1년.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저는. 자, 그 다음 이 자료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 색깔이 100일선이고요. 이 색깔이 200일선입니다. 200일선. 최근에 두 번 연속으로 폭락하고 나서 지금 이 둘이가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오늘도 어제처럼 이런 식으로 쭉 까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게 여기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쭉 까인다는 거죠. 여기 데드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요 백일선이 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역배열 차트가 된다는 거지. 역배열. 차트상 역배열 차트가 된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주가가 팍팍팍 떨어지겠죠. 연준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이 자료는 독일 지수값입니다. 독일. 이거를 왜 DAX 여기 보이시죠? 독일.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그 외국의 한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를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최전방에서 가장 리얼하게 수치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어쨌든 독일이 반등한 여기 독일 정선 수치값이 얼마냐면 14,000 한 6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독일 수치값이 14,600을 만약에 이렇게 뚫잖아요. 그러면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골드만 자료인데 보시면 2022년 계획안이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게 우선 1분기는 지났죠. 2분기 때는 경제 성장률이 한 3.3, 컨센서스 3.3, 3.0, 2.5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대략 2.3, 2.1 이렇게 잡고 있고 자 그러면 골드만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2.3이죠.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2024년은 2.1.
그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까이잖아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경제가 좋아져야 미국이 말하는 24년의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맥스 2.5까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데이터를 돌려보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오히려 올해까지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년하고 후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계획안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23년에는 제가 기준금리 못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4년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실질 금리가 여기 보면 리얼 레이트 있죠. 자, 우선은 이거 설명하기 전에 명목 금리는 계속 말씀드렸죠. 잠시만. 명목 금리는 실질 금리 더하기 인플레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려면 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실질 금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실질 금리가 여기 보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거의 1900 보면 한 75년, 74년 이때와 같습니다. 실질 금리가. 왜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은 수치값이 달라지잖아요. 인플레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대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지 미국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지 우리는 현재 지금 미장을 하고 있지 국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장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PMI 지수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PMI 지수.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과 3개월 뭐 스프레드 지수 값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10년, 2년 스프레드 지수 값만 음영으로 들어갔지 10년, 3개월 이 지수 값은 아직 좋아요. 핵심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히려 주가가 슈팅 친다는 거죠. 슈팅. 역대급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주가가 슈팅을 치려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코로나 관련 이 두 개만 해결이 되면 주가는 미친 듯이 뛴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돈이 쓰레기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쉽게 말하면 과거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처럼 돈이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엔가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놔도 안 돼. 그럼 결국에는 주식이나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외 악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죠. 유가가 폭등하니까 미 연준은 이 유가를 잡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야 된다 이러잖아요. 왜? 유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율을 올리는 가장 큰 외적 변수가 유가거든요. 유가. 그 다음에 인건비고.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인건비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정책만 잘 쓰면 얼마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 지수값 중에 CPI, 미국 CPI 이 지수값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서비스 지수값이 제일 높아요. 서비스 그 지수값이 가장 높아요. 나머지 일반 산업은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CPI 지수값이 왜 높냐? 쉽게 말하면 그 식당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가시면 그 식당에 일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비싸다는 겁니다.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 인건비가 여러분들이 드셔야 될 음식에 반영이 되고 이 음식값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 원인은 유가보다는 이 직원 인건비인데 이 직원을 바이든 그전 트럼프 대통령 때 외국인을 잘 안 받아들였잖아요. 맞죠? 미국이란 나라는 서비스로 70%가 돌아가는 나라예요. 서비스로. 근데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쓰니까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고. 그러면 서비스 쪽에 돌아가고 있죠. 서비스 쪽에 이 CPI 지수값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만 쓰면 바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정책만 쓰면 장기적으로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율은 떨어지고. 이거는 결국 정책 실패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은 언제든지 주가는 슈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중국 코로나 관련 사태가 진정이 되면 주가는 얼마든지 슈팅을 칠 수가 있다. 왜? 실질금리가 역대급 마이너스다. 역대급. 57년부터 거의 이렇게 들어보면 몇 년도야? 한 80년 기간 중에 가장 역대급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 실질금리가. 미국 경제가 나빠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브렌트유 방향성이에요. 브렌트유 방향성인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죠? 차트 방향성. 이 선 따라가고 있다. 이 선. 만약에 유가에 투자하시고 싶으면 지금 현재 대략 이 선 한 80, 90 뭐 이 정도 되죠. 여기 사선 이하로 딱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괜찮다는 거죠. 여기 사선 이하로 딱 떨어졌을 때 매수하면 괜찮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 더블헤드까지는 아니겠구나. 우선 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 선 보이시죠? 이 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면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유가라는 거는 계절지수 값으로 봤을 때 3월, 4월까지만 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려갑니다. 왜?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워서 그 난방용으로 실제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그 수요가 거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떨어집니다. 3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고 4월은 라마다 기간 및 각종 뭐 글로벌 분쟁 이런 걸로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럼 지금 유가 투자하면 좋냐? 좋긴 좋은데 투자 기간을 그렇게 길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5월부터 유가가 폭락하니까. 그리고 유가가 폭락하니까 5월부터는 보통 항공주가 뜨거든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유가 관련은. 자, 그러면 주가가 언제까지 이렇게 박살이 날 거냐? 지금 문제는 채권의 변동성입니다. 채권의 변동성.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무브가 뭐냐면 이 채권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값이 무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VIX는 주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 반대로 적어야 되겠다. 주식. 이 마우스로 지금 적어서 그래요. 주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VIX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VIX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변동성이 엄청나죠.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 변동성이 언제까지 생길 것이냐. 전고점이 여기 보면 143대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 어제까지 보면은 123이었고 만약에 진짜 재수가 없어도 이 채권 변동성은 150, 155, 160, 165까지 가고 이제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계속 폭락한다는 가정하로 보시면
언제가 바닥이냐? 이게 한 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일, 이 하루예요. 하루. 여기 이틀, 3일, 4일. 만약에 어제처럼 주가가 계속 폭락하면 맥스 일주일이면 맥스 일주일이면 채권의 변동성은 더 이상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한다는 거예요. 주가가. 이 부분을 참고를 하세요. 저도 솔직히 어제 육지로 오기 전에 남긴 영상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그 나스닥 차트 보여드렸죠? 나스닥 차트. 요거 데드크로스 뽀뽀하려는 거. 오늘 만약에 주가가 안 오르면 데드크로스에 의해서 쭉 까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반도체 쪽은 저는 그냥 존버합니다. 저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로 의하면 결국에는 만약 채권 변동성인데 채권 변동성이 어제처럼 막 폭락이 또 발생해도 맥스 5영업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폭락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영상에서 10년이랑 3개월 이 스프레드 지수값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이거 제가 강의할 때 링크에서 다 알려드렸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주가가 대폭락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비현상적인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수치값이 좋단 말이에요. 좋아요. 여기 보시면. 10년 3개월물 보시면 이게 좋습니다. 이게. 음령은 그 전에 접어들었고요. 음령은. 이때도 보시면 2019년 오거스트 때 음령이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게 음령에 접어들고 빵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접어들고 빵 터졌죠. 접어들고 빵 터지고 접어들고 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접어들고 빵 터졌으니까 이번에는 아직 안 접어들었잖아요. 즉 지금은 주가가 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코로나 사태만 해결이 되면 주가는 얼마든지 뜬다는 겁니다. 이거는 스프레드 10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음량이 들었다가 마이너스 0.01에서 지금은 0.11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 사례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음량이 접어들고 나서 이 수치값이 살아날 때 주가도 살아나잖아요. 이거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현상이. 하지만 음령에 접어들었을 때 주가가 오히려 더 폭락할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강의해드렸죠. 그 폭락하는 그 깊이가 깊을수록 더 대세 상승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홀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주 고급 자료들을 모아서 알려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